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링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스카이 의학 계열의 가장 빠른 길 검정고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정고시가 예전에 생각했던 검정고시의 인식이 좀 많이 바뀌었죠. 결국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 또는 의학 계열에 대한 선호도가 커짐에 따라서 사실 고등학교 과정에서 원하는 것만큼의 내신 성적이 확보가 되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입시의 전략적 선택으로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또 검정고시로 합격을 해서 대학을 가는 학생들의 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상위권 대학의 합격률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이런 점들이 하나의 특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대학 입시, 다시 말하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 계열의 하나의 루트가 될 수 있는 검정고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연도별 수능 지원자 중 검정고시의 비율을 보면 해마다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죠. 그래서 2016년부터 2022년도 것까지 가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2022년도에는 약 14,277명 정도가 검정고시 학생들이었다. 전체적으로 수능에서 응시생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3에서 5% 정도가 검정고시 출신자입니다. 자, 두 번째 또 볼 점은 뭐냐면, 학생들이 검정고시를 선택을 하고 자퇴를 하게 되어질 때 자퇴 사유서에 입력하는 내용을 보면 기타 항목이 있습니다. 기타. 보통 기타 항목에 기재가 되어지는 경우가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나는 검정고시를 선택한다, 이런 경우인데, 이 기타의 비율이 2012년도에 23.7%에서 보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는 63%, 다시 말하면 요즘에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들,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의 거의 대부분의 목적은 대학 입시를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서울대학교 2016년도부터 2021년도까지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자를 봤더니 2021학년도에 검정고시 출신의 합격자가 45명이고요. 이 중에서 수시에서 합격한 학생이 12명, 정시에서 선발한 합격한 학생이 33명 정도 되기 때문에 꾸준히 서울대학교의 합격률도 증가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고시 출신으로서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수능을 응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증가하고 있는 것은 상위권 대학의 중심, 입시 중심의 교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많은 학생들이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 계열을 희망한다면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의 내신 성적을 보면 사실상 현실적으로 내가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것이 올바른 것이지, 아니면 내가 전략적으로 자퇴를 하고 난 다음에 수능에 올인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를 판단하는 경우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학력 수준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제 좀 전에 보셨던 것처럼 서울대학교의 합격자의 숫자에서도 검정고시의 숫자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2021학년도부터 2023년도까지 검정고시 수능 응시생의 숫자와 비율을 보시면 2021학년도에는 13,691명, 2.8%. 그 다음에 2022학년도에는 14,277명으로 2.8%. 그 다음에 2023년도에는 15,488명으로 3.1% 정도 되어지고 있고, 보시는 것처럼 비율의 증가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정고시 출신자 중 수능 응시자 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숫자와 비율은 계속해서 증가해서 지금은 15,000명 정도 검정고시 학생들이 있는데, 이런 추세는 계속해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은 내가 왜 자퇴를 하고 검정고시를 보느냐, 여러 가지 이유와 타당한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이유가 기타 사유가 많거든요. 대학 진학을 목표로 기타 사유로 해서 자퇴를 하는 학생들의 숫자가 늘어난다는 점. 또 하나는 우리의 구조 자체가 입시 위주의 교육, 다시 말하면 서울대나 연세대, 고려대 같은 수도권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 계열의 희망이 점점 높아지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숫자들이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지고요. 자, 2023학년도에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15,488명이고 비율적으로 봤었을 때는 3.1%의 비율이 해당이 되고요. 졸업생과 검정고시를 합쳐서 재수생의 비율이라고 할 때 전년도 재수생의 비율이 31.13%, 최초로 30%를 넘어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가 차지하는 비율이 꽤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자, 대학 입시 전형을 한번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실적 수능 위주의 전형이 있고 2024학년도에는 2023년도에 비해서 오히려 수시 선발 비율은 증가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시 선발 비율이 78.1%에서 79%로 증가했고 정시의 비율은 21.9%, 21%로 0.9% 하락했는데 이거는 전국적인 수치에서 볼 때는 그러고요. 이거를 수도권 대학 중심으로 보시면 결국은 뭐냐면 수도권 중심의 대학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게 차지하고 있냐면 학생부 교과 선발 비율이 아니라 학생부 종합전형의 선발 비율이 높아요. 자,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대학을 간다. 그럼 첫 번째는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수시 전형의 대학을 가기가 어렵죠. 아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검정고시에서 96.2점에 다시 말해 성취도평가 A를 맞는다 하더라도 이걸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게 되어지면 대략적으로 1등급에서 4등급 정도의 범위 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간다? 그럼 대부분 내신 성적이 1등급이나 2등급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검정고시 성적 만점을 맞거나 97점 이상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게 일반 고등학교의 자등급과 비교해서 우수성을 나타내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검정고시 출신자들이 대부분 대학을 가는 루트는 학생부 종합, 학생부 종합,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수능이 있다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게 정시 수능이고요. 수시 전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논술 전형의 합격률이 비교적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검정고시 출신자들 중에서는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써서 합격하는 비율도 있어요. 그렇죠? 서울대 같은 경우도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없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검정고시 출신자가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는 경우는 논술 전형에 적합성이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유리한 것은 수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고졸 검정고시 시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시험은 1년에 2번 시험을 봅니다. 보시는 것처럼 4월 8일, 올해는 4월 8일이기 때문에 벌써 시험을 봤죠. 4월 8일에 시험을 보는 경우, 요 경우 하나와 그 다음에 8월 초순이나 중순 정도에 보는 시험, 다시 말해서 검정고시 시험은 1년에 1차와 2차로 나누어서 2번 시험을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고졸 검정고시는 전체 과목은 7개 과목입니다. 7개 과목이고 보시는 것처럼 1, 2, 3, 4, 5, 6, 7교시 1교시가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그 다음에 과학, 한국사 선택 과목을 보도록 하고 보시는 것처럼 전체 과목은 7개 과목이고요. 6개 과목 국어나 수학이나 영어나 사회나 과학이나 한국사는 필수교 과목에 해당이 되고 선택 과목은 도덕이나 기술과정, 체육이나 음악미술 중에서 한 과목을 선택해서 총 7개의 과목을 시험을 보도록 합니다. 자, 그리고 문항 형식은 각 과목별 25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요. 단 수학만 20문항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고 배점도 각 문항당 배점은 4점이고 수학만 배점이 5점입니다. 합격의 결정은 전 과목에 100점 만점을 했었을 때 60점 이상의 성적을 취득하게 되어지면 검정고시 시험을 패스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과락제는 폐지가 되어졌습니다. 자, 세 번째는 보면 수능 자격 제한, 응시 자격 제한을 보시면 언제 응시할 수 있냐? 학교에서 자퇴된 사람으로서 퇴학일로부터 공고일까지 6개월이 되지 않은 사람만 지원하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 시험이 8월 초다 이라고 하면은 8월 초에 시험을 응시하려면 언제 결국은 자퇴를 해야 되냐면 2월 이전에 자퇴 처리가 되셔야만 8월 시험에 응시하고요. 만약에 현재 시점에서 고등학교를 만약에 내가 자퇴한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응시할 수 있는 시기는 내년도 4월 달에 검정고시 시험을 패스하시게 될 거고 그러고 나면 내년도 11월에 수능 시험을 볼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자, 검정고시 지원자와 합격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능에 응시하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생들도 증가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매달 검정고시 시험을 보는 학생들의 숫자도 증가하겠죠. 2022학년도에 1회에 참여했던 지원자가 보시는 것처럼 33,990명, 2회가 35,017명, 그래서 69,000, 자 죄송합니다. 3,399명,
그 다음에 2회가 3,517명. 그래서 전체가 6,916명이 지원을 하셨고요. 그 다음에 2021학년도로 보면 35,095명. 그 다음에 3,595명, 3,655명에서 7,250명 정도. 2022년도가 2021학년도가 2022학년도보다는 보시는 것처럼 지원자의 숫자는 더 많았습니다. 응시자의 숫자도 마찬가지로 더 많았고요. 전체 학생들 중에서 검정고시를 보시는 분들은 이런 거 걱정 많이 하시거든요. 검정고시 시험을 본다? 그럼 검정고시 시험을 과연 준비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검정고시 과연 합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희 학원에서 이제 검정고시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고요. 또 검정고시 학생들이 검정고시 패스뿐만 아니라 수능, 결국은 이제 대학을 보내는 과정까지 진행을 하다 보니까 검정고시, 다시 말하면 고등학교 과정 이전에 중학교 과정을 성실하게 이수한 학생이라면 사실 검정고시 시험에 패스하는 건 별로 걱정이 없더라고요. 거의 대부분의 학생이 아무리 안 돼도 90점 이상의 성적이 나오는 시험이 검정고시 시험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간혹 이제 검정고시 학원에 다니시는 분들 계시죠. 그런 경우는 뭐 일반적으로 이제 17, 18, 19, 20 정도의 이런 학생들, 중학교 졸업하고 난 다음에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때 자퇴하는 학생들이 아니고 대부분 좀 나이가 계신 분들, 이런 경우들은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너무 오래되셨기 때문에 검정고시 학원을 다니실 필요가 있겠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뭐 17에서 19 정도 사이에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중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했다라고 하면 검정고시 패스는 그렇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2022년도에 1회 검정고시 합격자의 비율이 84.1%였습니다. 2회는 83.3%로 전체적으로 봐가지고는 85.8%. 결국은 2021학년도가 2022학년도보다는 지원자와 응시자의 비율은 더 높죠. 숫자는. 하지만 달라지는 점은 뭐냐면 2022학년도로 가면서 검정고시 합격자의 비율은 증가했다. 다시 말하면 전체적인 추세는 검정고시를 응시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고등학교를 자퇴하는 학생들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고, 그 비율들 중에서 기타 사유가 늘어나고 있고,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학력 수준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 따라서 검정고시 합격생들의 합격률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내가 만약에 검정고시 시험을 봤다.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 시험을 본다. 그럼 만약에 내가 수시나 정시의 원서를 쓰게 되어지면 내신 성적은 어떻게 적용이 되어질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습니다. 제일 위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교 내신표예요. 학생부 교과 전형의 비교 내신 검정고시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이 되냐. 내가 만약에 검정고시 시험을 봐서 96점 이상의 성적을 맞았다 라고 하면 성취도 평가에서 A로 봅니다. A. 그리고 학교 내신 등급으로 보면 약 3등급 정도. 3등급이라고 해서 검정고시 96점은 3등급이라는 말이 아니라 3등급, 다시 말해서 1등급에서 3등급 정도의 범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검정고시 성적을 100점을 맞는다 하더라도 그 검정고시 성적만으로 내신 성적과 비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내신 성적에 비해서 검정고시 난이도가 낮기 때문에 내신 성적과 검정고시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또 서울권에 있는 대학을 학생부 교과나 종합전형으로 가려고 한다. 그럼 일반고에서는 대부분 내신 성적이 2등급 이내 정도는 돼야 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검정고시 성적으로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대학 간다. 그러면 사실은 인서울 어렵고 또 서울에서 상위권 대학은 가기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지금 보고 계시는 표는 명지대학교 학생부 교과 면접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성적과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성적을 어떻게 비교 내신으로 적용하는 표입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이해하실 것 같고요. 특히 검정고시 시험을 보시는 학생들 중에서는 국내 고등학교를 자퇴하시고 검정고시 시험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들에게 꼭 검정고시 성적을 추천을 드려요. 내가 외국에서 공부를 했는데 외국에서 성취도 평가 A, B, C, D 중에서 모든 과목을 올 A를 맞았다 라고 하면 학업적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올 A가 국내 고등학교의 석차 등급 1, 2, 3, 4, 5, 6, 7, 8등급과
비교하기가 어렵고 국내와 해외의 학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려워요. 하지만 A라는 성적이 모호하죠. 그래서 옛날에, 요즘에는 그렇지 않지만 결국은 국내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잘 못하던 학생들이 일부러 외국을 가죠. 외국에 나가서 학벌을 세탁하고 오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국내 고등학교를 다녔는데 내신 성적이 4등급, 5등급을 맞았다.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만약에 캐나다로 갔다, 중국으로 갔다, 인도로 갔다, 유학을 가죠. 그럼 유학을 가면 일반적으로는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A등급을 맞을 수가 있어요. 전 세계에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한국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고 학력 수준이 비교적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 나가면 일정 정도 적응 기간만 두시게 되어지면 A라는 학점을 받게 되겠죠. 그 학점을 받고 들어오죠. 그러면 학벌이 일종의 세탁이 되는 거죠. 국내에서는 4, 5등급이었는데 외국 나갔다가 결국은 A등급을 맞고 국내로 들어오면서 국내 들어올 때 이제 어학특기자 전형이나 글로벌 인재 전형 같은 전형으로 대학을 가던 시절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최근에는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이유로 해서 이렇게 어학특기자 전형들이 많이 막혔다 보니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으로 들어오기가 되게 어려워졌어요. 그런데 요즘에 중요한 게 바로 뭐냐? 내가 외국에서 공부하다가 학점이 별로 좋지 않다. 다시 말하면 나는 올 A가 아니라 A, B, C가 막 섞여 있다. 학점 안 좋다. 라고 하면 국내 검정고시 시험을 보면 되게 유리해져요. 검정고시 시험을 보게 되면 외국의 성적의 단점들이 커버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정고시 시험을 국내에서 자퇴한 학생들만 검정고시 시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을 했으나 성적이 뚜렷이 강점이 없다. 성적이 좋은 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국내 검정고시 시험을 보면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대학 진학에 자격이 주어지는 거니까. 하지만 외국의 검정고시 시험은 보셔도 외국 검정고시 시험은 국내에서 인정이 되어지지 않습니다. 국내 검정고시 시험이어야 합니다. 자, 논술 전형에서는 주로 어떻게 전형이 되냐? 검정고시 출신자로서 논술 전형으로 만약에 원서를 쓴다 라고 하면 비교내신 적용 대상자예요. 논술 같은 경우는 보통 논술 100% 전형을 실시하는 연세대 같은 논술 전형도 있지만 논술 70%의 학생부 교과 30%가 반영이 되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는 과연 어떻게 적용을 시키냐? 여기에 대해서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 대부분의 대학들은 논술고사 취득 성적에 의한 등급별 비교내신을 적용을 시켜줍니다. 다시 말하면 논술 70%의 학생부 교과 30% 그리고 나는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라고 한다면 학생부 교과 30% 무시하고 논술 성적으로 결국은 학생부 교과 성적을 비교내신으로 적용시켜준다. 다시 말하면 논술 100%로 적용을 시켜준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비교내신을 적용하는 경우들은 해외고등학교 과정 이수자, 또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출신자, 말씀을 드렸죠. 결국 검정고시 출신자, 해외고등학교 졸업자가 비슷한 거예요.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했다? 이건 어떤 의미? 아,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네가 대학에 원서를 쓸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진다. 검정고시 출신자다. 무슨 얘기다?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했다. 너는 대학의 원서 지원이 가능하다. 이런 의미로 보실 수 있습니다. 자, 7번째 대학별 검정고시 합격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체 수험생들 중에서 검정고시 학생들의 비율이 크지 않아요. 전체 비율에서 보시는 것처럼 약 3%에서 5% 정도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인원이 계속해서 늘어나서 현재 2023학년도에는 15,000명 정도니까 전체 수험생이 약 34만 명 정도 생각하면은 15,000명이라는 숫자는 결코 많은 인원이 아니죠. 적은 인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생들이 진학 결과가 좋아요. 상대적으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서울대학교부터 시작해서 중앙대학교 정도까지 실제 신입학 학생들의 고등학교 출신 고등학교 유형을 한번 조사를 해보면 자, 서울대학교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합격자가 40명으로 1.1%입니다. 과학고가 145명, 일반고가 1666명, 영재고가 336명 생각해보면 사실 과학고가 145명인데 검정고시가 40명이다. 검정고시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전체 과학고 학생들의 숫자와 검정고시 응시생들의 숫자를 비교하게 되어지면 보시는 것처럼 검정고시 40명은 상당히 높은 합격 비율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연세대학교는 검정고시가 61명에 과학고가 81명이에요. 그만큼 이 검정고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검정고시 15,000명 내에서 실제 기타 사유, 대학 입시를 목적으로 해서 결국은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교양을 목표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연세대 같은 경우 검정고시가 61명인데 과학고가 81명이기 때문에 검정고시가 결국 과학고만큼은 아니더라도 경쟁이 될 만큼의 입시 결과를 내고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고요. 고려대는 41명, 성균관대학교는 41명. 성균관대학교, 서강대학교는 오히려 검정고시가 과학고보다 더 많습니다. 그렇죠? 서강대학교는 과학고가 24명, 검정고시가 26명이고요. 그 다음에 한양대학교는 37에 78, 그 다음에 중앙대도 약 46명 정도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검정고시 전체적으로 수험생의 비율은 3%, 약 15,000명이지만 실제 상위권 대학에 합격하는 숫자의 비율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 결국은 뭐냐면 검정고시 출신자들의 입결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서울대학교 40명 중에서 과연 어떤 전형의 합격자 비율이 나왔는지 한번 조사를 해봤더니 서울대학교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8명, 그 다음에 수능에서 28명, 고른기회 전형에서 3명을 합격했고요. 연세대학교 61명 중에서는 학생부 종합에서는 1명밖에 안 됩니다. 논술 전형에서 5명, 수능에서 43명 합격했고, 고려대학교 41명 중에서는 수능에서 37명, 고른기에서 4명이 합격을 했고요. 성균관대학교 41명 중에서는 논술 7, 수능에서 34, 중앙대학교 46명 중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1명, 그 다음에 논술에서 17, 수능에서 24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시전형이 학생부 교과, 학생부 종합, 논술, 실기실적 전형 4가지 전형이 있지만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가장 유리한 전형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논술 전형이 가장 적합하다. 수시 전형에서는. 그리고 가장 많이 열려있는 문은 결국은 수능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죠. 수능이 이제 전체적으로 어려워지는 거죠. 수능이 어려워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의학계열 또는 상위권 대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20학년도부터 2022학년도까지 의대 정시에 합격한 재수생들 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들의 비율을 보시면 서울대학교 의대 선발 인원이 91명인데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30명 정시에서, 그 다음에 재수생이 61명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재수생의 비율이 67%죠. 요걸 보시면서 아실 점은 정시는 재수생이 유리하구나.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매우 불리하구나. 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또 하나는 이 N수생 안에는 재수생, 3수생, 4수생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 점을 아실 수가 있고, 지금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서울대부터 시작해서 부산대까지 의과대학에 합격한 정시입니다. 정시에 합격한 학생들이 숫자를 봤더니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380명인데 재수생이 799명이에요. 그러니까 2배는 되지는 않지만 재수생의 비율이 월등히 높다. 이거 아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3수생이 435명, 그 다음에 4수생이 244명 이니까 그 뒤에 3수생과 4수생을 합친 비율이 재수생의 숫자보다 다소 적죠. 그만큼 뭐냐면 의학계열이나 상위권 대학을 가기 위해서 재수하는 학생들, 3수하는 학생들, 4수하는 학생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학생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딱 대학을 가면, 고등학교를 가면 고민에 쌓이게 돼요. 내가 만약에 학교에서 내신 성적이 1등급이나 2등급을 유지하게 되어진다면 그 내신 성적으로 서울권에 있는 대학, 서울권에 있는 상위대학 또는 수시 전형을 준비하면서 정시를 병행해 가면서 대학 입시를 준비할 수 있는데, 내신 성적이 만약에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이런 내신 성적이 나온다 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 내가 만약에 3등급의 내신 성적을 받았다 라고 하면 3등급으로 의대를 갈 방법은 없어요. 결국은 그러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3등급으로 쭉 유지했다. 보시는 것처럼 정시에서도 의대를 가는 학생들은 사실상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가 아니라 재수, 3수, 4수생. 지금 특히 여기 보시면 가천대나 강원대 같은 경우는 의대에서 재수생의 비율이 91%가 되는 거죠.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내가 의대를 가거나 상위권 대학을 가면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기다 재수까지 하면 4년, 그 다음에 3수까지 하면 5년.
적어도 4년이나 5년 정도가 소요가 되어져야 목표하는 대학을 갈 수 있다. 간다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에 딱 대학 고등학교를 가서 내신 성적을 받았어. 그럼 고민에 쌓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정시로 대학을 갈 건데 나는 내신 성적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정시로 대학을 갈 건데 이걸 의미 없이 3년을 다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시 재수까지 하면은 4년을 다니고 난 다음에 내가 대학을 가는 방법을 생각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현실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과정, 2학년 과정에서 내신 성적 수시로는 내가 목표하는 대학을 가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어지면 빨리 정시로 돌리고 그리고 자퇴하고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수능 시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이냐 이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런 고민에 대한 부분에 명쾌한 답은 없습니다. 검정고시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현실적으로 학교 교육을 병행하면서 수시를 병행하면서 정시를 병행하면서 목표 대학을 간다라고 하는 게 소모적인 시간 낭비가 너무나 많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 단점도 있고요. 또 반대로 얘기하면 검정고시를 간다고 해서 반드시 내가 목표하는 대학이나 목표하는 의과대학에 합격한다고 보장이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외형적인 약간 소모적인 부분들 비효율적이라는 부분 외에도 학교 교육이 가지고 있는 장점들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은 누가 학교를 자퇴하고 검정고시를 보는 게 맞다 또는 학교를 자퇴하지 말고 검정고시 보지 말고 내신 성적이 안 좋더라도 끝까지 참으면서 학교 다니면서 가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참 어렵죠. 이런 부분들은 결국 학생이나 부모님이 같이 고민하고 상담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부분은 맞는데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러한 고민들이 점차적으로 어떻게 되고 있다? 늘어나고 있다.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첫 번째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전체적으로 학생들이 서울 상위권 대학이나 의과대학에 대한 희망 다시 말하면 대학 쏠림의 현상이 점점 더 커지고 학벌이 유지의 사회가 되고 있다는 점 이게 첫 번째 하나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입시가 전체적으로 정시 비율이 확대되어지고 의학 계열의 비율이 확대되어짐에 따라서 또 보시는 것처럼 재수생뿐만 아니라 3수생, 4수생이 늘어나면서 수능의 난이도가 높아지거든요. 전체 난이도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수능에서 특히 킬러 문제라고 할 수 있는 두세 문제 정도의 난이도가 높기 때문에 아시는 것처럼 2023학년도에 수능의 만점자가 3명입니다. 2022학년도에 수능 만점자가 1명밖에 나오지 않았어요. 그만큼 뭐냐면 수능이라는 시험이 반복 학습에 의해서 성취의 결과가 나온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보다는 재수생보다는 3수생이 더 높은 점수를 쌓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결국은 고등학교 현재 1학년, 고등학교 2학년, 학교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시게 되면 학생들이 고민이 점점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자, 그럼 이제 좀 전에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내가 만약에 검정고시 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난 다음에 대학 입시를 준비하게 되어진다. 그럼 어떤 준비의 과정들을 갖게 될 것 같냐면 첫 번째는 8월에 검정고시 시험이 2차가 있습니다. 이번에 8월에 원서 지원을 하시는 분들, 시험을 보시는 분들은 8월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게 될 거고 그러고 난 다음에 11월에 수능 시험을 보시게 되겠죠. 검정고시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중학교 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분들이라면 검정고시 공부를 별도로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대부분 수능 중심의 공부를 진행하시다가 검정고시 시험을 보기 전에 약 한 달 전, 길면 한 달, 짧으면 2주나 3주 전에 검정고시 필요한 7과목에 대한 7과목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실제 문제 풀이를 시간을 재서 문제를 푸는 연습들을 반복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하이풀에 비해서는 이제 검정고시를 시험을 응시하시면서 수능 대비를 진행하시는 분들에게는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수능 중심의 학습을 진행을 하다가 검정고시 시험 보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전에는 학생이 응시하는 7개 과목에 대한 기출문제 풀이, 시간 배분, 요와 관련이 되어져서 프로그램을 짜서 진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검정고시 출신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내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또는 고등학교 2학년 때 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수능시험을 보시게 되면 첫 번째는 문제가 뭐냐면 학교라는 테두리를 잃어버리는 거죠. 그럼 나는 새로운 환경에 가서 적응해야 되는데 그 새로운 환경이 대부분 재수생들이 있는 재수학원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보다 나이가 적어도 1살, 2살,
3살, 많은 형들, 언니들 사이에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뿐만 아니라 내가 고등학교 과정에 공백이 발생하다 보니까 결국은 공백을 메꾸면서 대학 입시를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학원에서 이와 같은 프로그램들을 맞출 수가 없어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일반적인 재수학원이나 일반적인 학원들은 어떤 학생들에게 맞춰져 있냐,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졸업하고 그 다음에 작년 수능에서 대략적으로 2, 3등급 정도 맞은 학생들, 이런 학생들에게 딱 맞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검정고시를 선택하는 학생들의 고민은 검정고시를 본다, 학교를 자퇴한다, 수능시험 바로 본다. 그런데 과연 어떻게 공부할 것이냐, 어떻게 새로운 공부의 시스템을 만들 것이냐, 이게 가장 고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제일 중요한 부분은 안정되고 일관성이 있는 생활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학교를 자퇴하고 난 다음에 검정고시를 선택하게 된다면 결국은 학원에서 학교처럼 안정적인 시스템을 운영시켜줘야 돼요. 그래야 학생이 심리적으로 안정된 상태에서 공부를 진행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학생 맞춤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고등학교 1학년이나 고등학교 2학년 때 자퇴를 하게 되면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적어도 1년이나 2년 정도의 공백이 발생돼요. 공백이. 그렇죠? 나는 고등학교 1학년인데, 나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나는 수능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그 사이에 공백이 벌어져 있고 그 공백을 메꿔야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학생 맞춤 단계별 학습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학습의 동기부여와 로드맵을 제시해야 돼요. 특히 이제 우리가 학교를 정도의 자퇴를 하시고 난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들은 지나치게 의욕도 많을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공부에 대한 불안감도 상당히 크고 또 욕구 해소가 안 되는 부분들도 많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것들에 대한 학습에 대한 관리, 생활에 대한 관리, 심리적인 안정과 관리,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학생 맞춤 성공재수 프로그램들을 진행을 합니다. 검정고시 학생들에게 맞는 프로그램으로 첫 번째는 독학재수 프로그램, 두 번째는 취약과목 1:1 수업과 독학재수 프로그램. 다시 말해서 독학재수를 진행을 하면서 내가 좀 부진한 과목만 1:1 수업을 연계해서 진행하는 방법도 가능하고요. 또 하나는 성공재수 종합반이라고 해서 하루에 한 4교시 정도의 1:1 개별 맞춤형 수업과 소수 수준별 수업을 연계하면서 학생 맞춤형 수업을 통해서 단계별로 성적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남은 기간 동안에 일반 재수학원보다 2배나 3배 정도의 빠른 학습의 양들을 배가시켜 나가는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검정고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예전에 비해서 달라졌다라고 하는 거는 입시가 바뀌었다는 거죠. 입시의 흐름이. 그리고 대부분의 학생들이 목표하는 대학이 난 인서울 대학을 가겠다라고 하는 게 목표가 아니라 나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상위권 대학이나 의학교를 목표로 삼는다 라고 하면 결국은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험 보고 나면 결국 자신에게 입시의 전략이 딱 보여요. 그쵸? 과연 이 내신 성적으로 수시로 대학을 갈 수 있느냐, 나는 수시로 갈 거냐 정시로 갈 거냐, 답이 딱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검정고시 합격생, 검정고시 출신자, 수능 응시자 중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의 비율이 좀 증가하고 있는 거고요. 또 전체적으로 검정고시를 출신자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지다 보니까 대학에서 입시 결과도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실제 과학고 학생들과 숫자적으로 봤었을 때 결코 뒤지지 않아요. 그만큼 검정고시를 선택한 학생들의 학업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 그렇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검정고시에 대한 인식은 많이 바뀌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하이퍼 리뷰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이렇게 해서 진행해서 이제 검정고시 출신자들, 수능 대비하시는 분들 거기에 맞게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요. 현재 진행하시는 분들은 8월에 검정고시 시험, 4월 8일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8월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올해 수능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내년도 4월에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 내년에 수능 준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 리뷰를 전화 주시면 또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